빌트는 강력한 마인츠의 공격, 이것이 헨릭센 감독의 새로운 구세주 트리오다, 이런 지금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성하고 부르카르트하고 구르다 이렇게 공격진 3인방이 트리오. 현재 그 헨릭센 감독의 에이스 3인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헨릭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승 2무 2패도 그건데 그 2패도 레버쿠젠하고 바이언한테 당한 거예요. 그 정도로 경기 내용도 올라오고 있고 그 중심에 이재성 선수가 있다는 거죠. 이재성 선수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제 다름슈타트전에서 두 골 1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름슈타트 4대0으로 완파했고요. 이날 경기 승리로 이제 승점이 마인츠가 23점이 되면서 여전히 뭐 강등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15위 보훔과 3점 차로 한 경기 차로 붙어버렸습니다. 잔류 경쟁이 이제 불이 붙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키커 평점 1점, 뭐 키커 베스트 11에도 들어갔고 빌트 평점 1점 최고점 받았고요. 분데스리가 선정 공원 베스트 11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활약이 좋았어요, 그 경기는. 그렇죠. 뭐 지난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슈팅 6개에 찬스 메이킹 2개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마인츠의 슈팅이 18회였어요. 일단 보면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만 절반이 넘는 거죠. 16회였어요, 그때. 그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만 절반이 넘을 정도로 공격 전반에 걸쳐서 이재성의 영향력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 키커 평점 1.5점은 지난 시즌에 2번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번 시즌은 거기가 가장 높은 평점이고요. 그리고 1점도 사실은 독일에서 거의 잘 나오지 않는 평점이죠. 그렇죠. 전날 이제 김민재한테는 6점. 이재성한테는 1점 줬습니다. 전북 선후배가 조금 희비가 엇갈렸죠.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날이었고, 그때 이제 뭐 이재성 선수 이번에 골 장면도 보시면 진짜 두 번째 골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진짜 멋있게 들어갔어요. 기술적으로 일단 분데스리가 가면 막 가마차고 놓고 막 이래요. 맞아.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왼발로. 근데 왜 국대에서는 이렇게 못 쓸까? 이재성이라는 이 좋은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뭐 속상하죠. 저는 근데 뭐 이재성 선수가 약간은 마인드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라는 확실한 키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이타적으로 내주는 플레이를 하는 거고, 마인츠에서는 본인이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슈팅도 과감하게 때려요. 중거리 같은 것들은. 그게 이제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좀 구분하고 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자, 지금 뭐 보셨던 것처럼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이제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는데, 빌트에서 이재성 선수에 대한 기사를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냐면, 빌트는 강력한 마인츠의 공격, 이것이 헨릭센 감독의 새로운 구세주 트리오다, 이런 지금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재성하고 부르카르트하고 구르다 이렇게 공격진 3인방이 트리오. 현재 그 헨릭센 감독의 그 에이스 3인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참고로 저기 이제 그 이재성 선수가 마이크 들고 응원석에 가 있잖아요. 서포터들과 함께. 저게 이제 독일에서 흉바라고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저렇게 구호 외치는 거예요. 콜리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전에 골 넣고 저걸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선수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떤 기록들이 있길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지 기록적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헨릭센 감독이 부임 이후의 성적이 3승 2무 2패고요. 그리고 감독 부임 이후 이재성 선수도 2골 4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구세주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최근 뭐 성적 자체가 일단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츠가 뭐 지난 시즌 참 호성적을 내고 이번 시즌에 약간 뭐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뭐 감독도 바뀌고 한 건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그래도 그때의 모습을 좀 되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마인츠가 강등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류권하고 승점 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감독이 2번이나 바뀌었거든요. 2번이나 바뀐 상태에서 헨릭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승 2무 2패도 그건데, 그 2패도 레버쿠젠하고 바이언한테 당한 거예요. 그것도 저 레버쿠젠전도 사실 무승부로 끝날 경기였는데 골키퍼가 미스해가지고 아쉽게 1대2로 패했던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경기 내용도 올라오고 있고,
그 중심에 이재성 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이재성 선수가 2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henriksen 감독 부임 이후에는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은 골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4도움이잖아요. 예. 저거는 독보적인 최다 도움이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4골 4도움이잖아요. 네네. 팀 내에서 득점 공동 1위, 도움 1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그 henriksen 감독이 어떻게 이재성 선수를 활용하길래 갑자기 부임 이후에 이렇게 조금 더 자유도를 주는 데다가 그리고 미드필더 구성이 바뀐 게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재성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와가지고 그 아미리를 조금 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미리 겨울에 데려왔거든요. 레버쿠젠에서. 이 선수도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아미리가 이제 중원에서 패스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조금 더 골문 가까이에서 최대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이제 뛰는 선수들을 좀 바꿔준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게 이번 시즌 4골 4개 도움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혹시 좀 다른 팀으로 이적이 좀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재성 선수. 이제 뭐 재계약을 또 할 만한 네네. 그런 지금 딱 시기이기 때문에 갈 수 있냐 없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성 선수가 지금 마인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간이 꽤 길어요. 네.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뭐 완전 핵심이었고 뭐 스벤손 감독이 있을 때는 스벤손 감독이 이재성 뭐 주장시키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이재성 선수를 아꼈고요. 이제 뭐 henriksen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재성의 위치에 따라서 팀의 전술이 좀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성이 약간 측면에 있다가 좀 중앙으로 들어오면 이제 구르다와 앞에 있는 부르가르트가 좀 올라가서 약간 투톱처럼 되기도 하고 이재성이 또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 다시 쓰리톱이 되고 이재성이 뭐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면 미드필더가 3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재성을 활용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가 어떤 컨셉이 되고 어떤 이제 플랜을 가져가는지가 결정이 될 정도로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멀티적으로 뛸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갖췄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팀에서든 이재성을 만약에 영입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의 가치는 이제 이렇게 경기를 끌어나가는 능력도 있지만 유용하게 멀티적으로 뛸 수 있다. 요게 이재성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근데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끝나고 재계약을 마인츠랑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현재 아직까지도 마인츠가 승강 플레이오프권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강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재성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잔류한다면은 마인츠는 이재성 선수를 계속 지키고 싶어 하겠죠. 팀에서는 뭐 핵심 그 자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성 선수의 어떤 뭐 추후의 거치는 당연히 마인츠의 강등과도 좀 맞물려 있을 텐데 마인츠가 지금 16위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그 위치에 딱 있고요. 15위인 보훈과는 이제 승점 3점 차입니다. 한 경기 차인데 요거 향후 일정이나 지금 제 눈에 순간적으로 지금 도르트문트가 보이긴 했는데 요 향후 일정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래도 충분히 지금의 기세라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보움하고 승점 차가 10점 이상 났었고 켈레는 보움보다 더 위에 있던 팀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쫓아온 거거든요, 마인츠가. 그러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호펜하임하고 프라이부르크전은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이 두 팀도 확실하게 승리하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켈른전이 중요하죠. 저 때는 그냥 완전 그 승강 그거 놓고 경쟁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은 이 팀이 물론 승격팀인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바이언한테도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하이덴하임은 도리어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약해요. 그러니까 바이언 잡은 게 이상하지 않은 게 이 팀이 원래 강팀한테 정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덴하임전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볼프스부르크가 원래는 위에 있다가 14위까지 쭉 내려왔어요. 지금 14위에 있네요. 그것 때문에 코바치 감독도 경질되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하고의 최종전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강등 경쟁을 어렵게 지금 해나가야 되는 마인츠고 뭐 이제 이재성 선수가 그 팀의 핵심이고 지금 뭐 프로 통산 기록과 대표팀 통산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시즌 일단 4골 4개 도움이고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프로 통산 376경기 69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대표팀 통산으로 보면 86경기 11골. 아까 전에 이제 부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이제 대표팀하고 요거 왜 이렇게 좀 워낙에 이제 그 소속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는데 약간은 좀 대표팀 오면
약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뭐 일단 그 왔을 때 사실은 부족하기보다 예. 우리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도 지난 태국전에 이재성 때문에 골 넣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옆에서 이재성 선수가 오프 더 볼 가져가는 빈도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인츠에서는 좀 더 온더볼적인 플레이, 아하.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예.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도 늘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성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골 넣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재성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재성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이상하게 볼 잡았을 때 좀 약간 압박당해서 뺏기거나 그런 미스가 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한 명 한 명이 볼을 가지고 본인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미스가 나는 거다. 그거 이제 그 포인트가 이재성부터 황인범 뭐 등등등 우리 미드필더들을 왜 이렇게 못 쓰냐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포인트죠. 그건 진짜 잡아야 되겠다. 네, 그렇죠. 중원 쪽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해요. 네.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스도 많이 나오고 사실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벤투 때는 정말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인성도 너무 좋아서 천사라고 유명하죠. 불리거든요. 네, 미담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자, 대표팀에게는 반드시 또 필요한 존재고 팀에서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